자,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1분기가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1분기에는 바이오 업종, 또 셀트리온, 아무튼 뭐 시장에 비해서든 모든 부분에서 그죠? 힘든 그런 1분기였습니다. 1분기 막판에 그죠? 조금 뭐 변화를 약간 주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2분기에는 또 바이오와 또 셀트리온이 좀 좋아지는 이런 2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시장을 쭉 보면 또 2분기에 답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1분기에는 뭐 아무튼 제가 물론 뭐 2월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또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종목들이 사실은 거의 뭐 대박이 났습니다. 그죠? 물론 뭐 또 서너 종목은 못 간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종목들도 뭐 그죠? 기본이 뭐 마이너스 5% 전후니까. 그래서 2분기에도 어쨌든 셀트리온이 20만원 갈 때까지는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셀트리온 프로젝트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늘려나가는 단기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2분기 저도 이제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돼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산업 업종, 그죠? 사실은 뭐 지금 진짜 1분기에 이런 이수화학이나 뭐 포스코, 엠텍이나 뭐 참 다 대박 났네, 그죠? 코스모 신소재는 사실은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정보도 말씀드렸었고, 2분기에는 또 어디 쪽에 탈까? 이 부분은 또 주말 토요일 날 강연회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도 그죠? 저도 힘들긴 힘들어요. 매주 토요일 날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또 막 이런 짜리 부대 애들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지. 걔들은 하여튼 좋은 거는 요즘은 막 이제 막 팔라고 그러네. 팔라고 그래. 단기 매매나 하라고 그래. 저보고 너는 단기 매매나 해라. 셀트 다 팔아라 그래라. 거기들한테. 자식들 웃긴 놈들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1분기 부분에서 좀 시장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셀트가 이제 2분기 어쨌든 이제 세장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 M&A와 관련된 부분들의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왜 나오고 있고, 과연 우리 서 회장께서도 이런 부분에서의 그죠? 확실의를 가지고 있는지 부분을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 일본의 이제 그 제약사들, 또 일본이 경기 침체였을 때 일본의 제약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죠? 또 일본의 이제 이런 또 뭐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뭐 활성화되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헤쳐나오고 왜 어떻게 해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 그죠? 올라오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셀트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서 회장도 강하게 하고 있는 이 M&A 관련 부분, 그죠? 신약 관련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지난해에 제가 제2의 도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를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요건 제가 이제 날 잡아서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해요. 셀트리온 부분에 대해서. 근데 주말에 지금 이제 또 단기를 이 주가 어쨌든 뭐 오늘도 15만원 올라와 있으니까 그냥 15만원 못 가게 하려고 이놈들이, 그죠? 이런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셀트리온 공매도 놈들이요. 이런 놈들이라니까요. 그죠? 거기에 싸워서 만약에 서 회장이 아니었으면, 그죠? 못 버텨요. 다 죽었어요. 서 회장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고, 그죠? 강단이 있으니까 버틴 거지. 결국 이제 뭐 싸우면 어쨌든 주가야 지금 이렇지만은 전체적인 이런 큰 흐름에서의 싸움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2분기는 아무튼 우리가 조금 기대를 또 해보자고. 어쨌든, 그죠? 희망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VIP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VIP도 뭐 항상 이 방송을 청취하시니까. 근데 우리 VIP 입장에서는, 그죠? 한 달에 70만원, 80만원 VIP 회비 내고, 듣는데 여기서 말 다 해줍니다,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불만 없이 묵묵하게. 저는 감사하지. 우리 지도사님도 그렇고, 다음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뭐 재치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또 뭐 분들 또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해주면 또, 그죠? 나쁜 건 없잖아요. 그죠? 대신 또 이분들도 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오늘 여러분들이 요발하려고 이제 그 VIP 중에 한 분이요. 한 분이 아니고 이제 뭐 하여튼 자제분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결혼 자금 가지고 이제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앞으로 한 2년만 참으시고 또 우리 그 고객분 중에서는 또 내년 가을에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한 분도 계시기도 하던데, 아무튼 여러분들 희망 가지세요. 희망이 있는 주식입니다. 자, 그 부분 이따가 보면 또 한 번 더 확신이 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좀 시간이 또 뭐 많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1분기니까 간단하게 시황 부분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사실은 이제 1분기 시장이 거의 뭐 코스피 3,000, 4,000포인트의 시장이 전개되었어요. 그죠? 사실은. 이런 2차 전지 쪽 관련 부분들, 뭐 양극재가 됐든 또 이쪽에 뭐 전고체가 됐든 또 리튬이 됐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뭐 AI 쪽, 뭐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거의 뭐 주가가, 그죠? 200~300%씩 올랐으니까.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스틱을 필두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특강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이 뭡니까, 그죠? SBB테크라든지 로보스타, SBB테크는 300% 이상 올랐더라고요. 거기서 죄송하지만 못 간 게 휴림 로봇하고 그죠? 로보스타, 휴림 로봇 손절 매체라고 그랬고, 그죠? 휴림 로봇은, 유진 로봇은 아무튼 조금 버티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2분기에 좀 볼게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AI들, 그죠? 참 대박이 났어요. 거기에 이제 소외됐던, 지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올라왔고, 바이오 쪽은 아직까지도. 근데 바이오도 바닥에서는 셀트만 이제 좀 약간 내렸으니 바닥에서는 조금 꿈틀거리려고 해요. 오늘도 좀 느낌이 제가 약간 꿈틀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 특강에 2주 연속 바이오를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장비하고, 그죠? 이제, LNF라든지 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또, 에콜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에콜론은, 그죠? 에콜론도 말씀드리잖아요. ABA라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윤곽을 만들지 그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셀트가 다음 주에 좀 리드니까 셀트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쪽은, 셀트가 그래도 이제 이게 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시장에. 전부 다 뭐 신풍제약이니 뭐 제넥신이든 백신 뭐, 임상 들어갑니다. 임상합니다. 치료제 뭐 약물 재창출합니다. 전부 다 뻥이었잖아, 그죠? 셀트는 뻥은 아니었잖아요. 유럽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여튼, 박 누구죠? 그분,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다룽들이,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프티, 피프티 장세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고 화려한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트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붙기 시작하면요. 셀트뿐만 아니라 뭐 지금 바이오 쪽이든 반도체든, 그죠? 또 이런 1분기에 로봇이든 이런 것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를 좀 하시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시장은 그냥 윈도우 했으니까 잠시 이제 수급만 보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수급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튼 5,100인가, 윈도우 드레싱 부분, 그러니까 이게 분기 윈도우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죠? 아무래도 좀,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크게 들어왔고.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 쪽이, 그죠? 전자 쪽이 좀 크게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삼성전자를 330만 주, 오늘 400, 거의 500만 주 샀으니까, 그죠? 그 영향이 좀 컸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좀 매수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제가 이쪽에 보세요. 기아차가 지금 오늘 81,100원에 끝났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단기로 부분이 아니고, 특강 시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기아차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쪽.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기관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매수. 그나마 좀 다행이죠. 뭐, 금융투자. 오늘 셀트도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올랐다. 그죠? 이놈들은 의지로 막 오늘 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제는 좀 오늘도 힘을 쓰려고 했지만은 지수가 오히려 좀 도와준 것 같아요. 그죠? 지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모펀드라든지 국내 기관들은 아직까지 그죠.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한 프로그램만 좀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본론을. 어차피 또 뭐 특강도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왜 여러분들이 희망 제2의 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첫 번째는 지금 오늘도 이제 나왔던 뭐 기사 내용, 요게 이제 결국 뭐 어쨌든 서 회장의 그죠? 온라인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또 주주총회에서도 뭐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이게 자꾸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럼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언론에서는 대규모 빅딜을 예고한 셀트리온, 그죠? 이 대규모 빅딜 부분에서는 저번에 이제 얼핏 나왔던 부분이 어쨌든 미국의 이제 그죠? 박스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박스트 회사가요, 여러분들, 셀트가 저는 모르겠어요. 서 회장도 엄청나게 욕심을 낼 걸로 저는 봐요. 가격적인 부분이 뭐 있겠지만, 가격적인.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를 셀트가 인수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가장 또 앞으로, 그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뭐 구체적인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니까 오늘도 포스코 그 그룹이 급등을 했던 게, 그죠? 이쪽에 이제 전기차 쪽 부분, 배터리,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가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그죠? 응? 아르헨티나의 염호 리튬. 그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서 오늘 주가가, 오늘 포스코 포스코 케미칼도 신고 갔다 왔잖아. 그죠? 제가 딱 유일, 이게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을 막 자주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케미칼 두 개만 지난해부터 주구장창 여러분들한테, 그죠? 다른 것들은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었죠. 그러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런 부분으로 중기로 나왔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 박스트라 회사가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M&A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또 셀트가 지금 어쨌든 다른 제품들도 지금 그죠? CMO를 주잖아요. CMO를, 그죠? CMO를 주는 부분에서 이제 셀트가 그 공장을 확보하면, 또 어차피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려고 마음을 먹었던 부분으로 지금 미국의 공장을 앞으로도 지려고도 할 것이고, 근데 그 M&A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박스트라 회사가 결국은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셀트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직판을 사실 쉽지는 않겠죠. 유럽보다는 미국의 직판이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미국은 USA가 밀려하고 이제 거기에 최근에 이제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또 스카우트 했지만은,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박스트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CMO도 CMO지만은 유통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유통망을, 그죠? 특히 이제 전 세계 부분에 다른 데는 셀트가 다 장악을 거의 했잖아요. 유럽이든 아시아든 헬스케어가. 근데 이제 미국이 문제인데 그게 미국만 해결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단순한 그냥 CMO 회사가 아니고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CMO이기 때문에 이걸 서 회장은 욕심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인데, 그죠? 돈.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서 회장은 국내외 쪽은 이제 M&A, 그죠? M&A. 근데 신약, 이중항체, 최근에 그런 또 회사와의, 또 우리나라 국내 회사와의 마찬가지 계약도 있지만, 또 해외 쪽에 또, 그죠? 영국의 익수다라든지, 또 미국의 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죠? 그래서 mRNA라든지, 또 ADC, 그죠?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이중항체, 이런 부분에 이제 신약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럼 결국은 이제 오늘 또 나왔던 내용이지만, 그죠? 돈이 문제잖아, 지금. 그죠? 그럴 수 있는 돈이. 근데 이제, 셀트 그룹이 이제 M&A에 사용될 수 있는 이제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부분, 가용할 수 있는 돈은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다른 거 이것저것 서 회장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알파가 있는데 최대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저기 쉘터 그룹에서 그죠? 가지고 있는 현금 부분 자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현금 자산.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현금 자산이 5,510억이 있고 자사주가 5,400억이잖아. 근데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가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주가가 그럼 금액이 펑펑 늘어나겠죠. 자사주가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M&A 하는 과정에서 M&A 한 돈이 필요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과 자사주가 아무튼 쉘터가 5,400억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차익금까지 해가지고 한 1조 6천억 정도를 가용할 수 있고, 쉘터 리온에서. 헬스케어도 자사주가 2,230억이니까. 주가 또 올라가면. 그죠? 그럼 토탈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죠? 또 세장에 또 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총 한 4조 원 정도는 그죠?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박스 같은 경우에도 뭐 5조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어쨌든 뭐 이제 세장이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 주식의 뭐 스와핑 부분도 또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게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미국 월가와 또 다른 투자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해서, 그죠?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최대 8조 원까지도, 뭐 그 이상도,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의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 봤지만은 지금 업계에서는 최대 뭡니까? 최대 8조 원까지도 그죠? 가능한데 세장은 뭐 더 이상도 왜 또 투자 받으면 되니까. 그죠? 미국 월가를 통해서든 투자자들 통해서든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이제 4월 달부터 세장이 어쨌든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그죠? 영업을 뛰러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업사원 1호 어느 분이신가요? 대통령 영업사원 1호잖아요. 열심히 지금 일본도 가고 또 미국도 간다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좀 그 벤처 좀 안 끌고 다녔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의 현대차 그죠? 얼마나 좋아 제네시스 그죠? 좋잖아요. 그거 딱 비행기 싣고 가가지고 그거 하면 되지. 맨날 왜 벤츠를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죠? 영업사원인데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지금 세계 4위, 5위 하고 있는데 4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데 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제네시스를 이번에 이제 또 뭐 G7 갈 때도 그거 타고 하고 그래야지. 아마 또 일본 G7 갈 때도 또 벤처 타고 갈 거야. 아마 뻔해. 그 좀 아시는 분 계시면 그 건의 좀 하세요. 저는 대통령 잘 몰라가지고 그죠? 자 아시겠죠? 농담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요 M&A 관련 부분에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연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될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이제 보면 제가 일본을 어쨌든 우리가 뭐 경제든 모든 부분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일본도 과거에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1980년도 중반에 그죠? 중반에 이제 그 약가 뭐 인하 그죠? 이런 뭐 경쟁 80년대 중반 90년대 이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뭐 사실은 일본하고 제약 산업이 아직까지 크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니 좀 이 정부에서 그죠? 저는 그래요. 뭐 이게 참 좀 답답합니다. 그런 거요. 과거부터 계속 뭐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쨌든 일본이 결국은 일본이 제약 산업이 크게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수 회장이 말하고 있는 M&A하고 또 하나는 신약 개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 회장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두 개의 지금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M&A. 그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그죠? 셀트도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금 미리 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뭐 그거 밖에서 지시를 했겠죠. 뭐. 그죠?
이제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서 일본에서 성공한 케이스의 기업이 바로 이 다케다 제약이에요. 그죠? 다케다 제약이 이게 이제 우리 다케다 제약 하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게 다케다 제약 우리가 아시아 판권을 이제 셀트위원회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3천 그때 얼마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케다 제약이 결국은 뭡니까? 일본의 제약산업 침체 국면에서 세계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가 되었던 부분 자체가 바로 신약 개발과 바로 M&A를 통해 가지고 그죠? M&A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상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여러분들 여기 오래된 주주분들은 셀트리온이 그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하면 뭡니까? 그죠? 뭐 다국적 제약사가 될 수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뭐예요? M&A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신약을 셀트가 지금 이제 개발을 착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뭐 지금 램시마의 스시도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짧게 좀 너무 시간이 지루하니까 강의 때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도약 부분에 지금 진행은 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뭐 이루어진 건 없으니까 큰 축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수급을 보면은, 자, 오늘 수급이 외국인들이 만주해요. 그죠? 장전이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뒤에서 좀 검은 머리로 또 걷었죠. 근데 개인들도 오늘 뭐 14,000주 팔았고, 그죠? 그럼 오늘 이제 프로그램 기계로만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다 액티브 쪽은 간망이야. 투시는 5,000주 사고, 보험은 5,000주 팔고, 사모펀드는 관망이고, 관망이라는 것은 뭐야? 오늘 공모도가 없겠지, 그럼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어쨌든 오늘도 7,500주 약간 매도예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이제 쭉 갔다가 결국 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진정이 오늘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눌렀던 창구가 결국은 JP하고 골드만삭스. 그죠? 근데 매수 쪽에서는 이제 또 검은 머리 부분에 신한 창구가 또 쭉 좀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차명 성격의 뭐 KB라든지, 또 삼성이라든지, 그죠? 뭐 NH 이런 쪽은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즘 이번 주에 이제 결국은 한국 창구가 좀 많이 눌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수급 창구도 오늘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연속적으로 나올 것인가 했을 때, 그죠?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이렇게 요동을 하는 건 아니다. 이번 주에 비해서는, 그죠? 주 후반 들어서는. 삼성전자도 오늘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윈도우 드레싱 성격에 지금 매수를 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을 보면, 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오늘 6,300주예요.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주가가 어쨌든 뭐 무너뜨릴 때 10만 주 공매도를 치고 그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과거 같으면 막 주가를 더 여기서 얼마 우리 극장분들도 뭐 어우야 14만 원 가는 거 아니냐, 13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아무튼 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분기 또 2분기는 여러분들 또 더 셀트의 또 날이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고 주말 특강 부분에서 그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 매매는 꼭 좀 해서 저축 많이 들자.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특강 때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